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평가정책실 이영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계열 지원 가능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 요소별 실제 평가 사례와 최근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신용 등급은 개별 기업의 자체 신용도에서 출발하여 계열 지원 가능성 수준에 따라 노치 조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자체 신용도는 위기 상황에서 계열 등 외부의 비경상적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특정 기업의 자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체 신용도가 산출된 이후 계열 지원 가능성을 통한 노치 조정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계열 지원 능력과 계열 지원 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계열 지원 능력은 계열 기업 간 자원 이동에 제약이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가상적인 신용등급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계열통합 프로파일이라 합니다. 다만 실제 계열 회사 간 지원의 이행의 결정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계열의 지원 능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슈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계열 지원의 이행 가능성인 계열 지원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 동기와 법적, 제도적 규제 사항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신용 의존성 수준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세부 평가 요소가 산출되면 자체 신용도와 계열 통합 프로파일의 이격도와 신용 의존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체 신용도에서 노치 조정 수준이 결정되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신용 등급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계열 관계 요인 관련 평가 요소 중 계열 지원 능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 지원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먼저 결정되어야 할 부분은 비경상적인 지원 수혜 또는 지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계열 관계에 영향을 받는 통합 범위가 결정되면 계열에 포함된 다수의 기업을 단일 기업으로 가정하고 가상의 신용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계열 통합 프로파일이라 합니다. 이러한 계열 통합 프로파일의 산출 방식은 크게 통합법과 가중평균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법은 대상 계열 기업들을 단일 기업에 소속된 내부 조직으로 가정하여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통합법은 계열 내 핵심 기업의 사업 및 재무 위험이 계열 전반의 신용 위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계열사 간 통합도가 높고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이에 주로 계열 내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중소규모의 기업 집단 평가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계열 내 핵심 기업이나 핵심 사업이 명확한 경우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법은 통합 대상에 포함된 주요 기업들의 자체 신용도를 가중평균하여 계열 통합 프로파일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계열 내 중요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자체 신용도를 재무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가중평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기타 조정 사항으로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열 내 주력 기업이 다수이고 각각의 계열 기업이 서로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활용하게 되며, 대기업 집단의 경우 대체로 다수의 계열사가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중평균법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계열 통합 프로파일 변동 관련 평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열 내 핵심 기업의 비중이 크고 영향력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신용도와 계열 통합 프로파일의 연계성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현대자동차 신용등급 상향 과정에서 계열 통합 프로파일이 상향 반영된 케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계열 내 재무 비중이 약 30에서 40% 내외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계열 전반의 사업이 완성차 실적과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현대자동차의 신용등급은 그룹의 계열 통합 프로파일과 높은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계열 내 신용도가 비슷한 다수의 주력 계열사가 존재하고 해당 계열사들이 서로 다른 업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 전반의 신용위험 변동 수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그룹의 경우 2022년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등급 하향에도 계열 통합 프로파일은 유지된 바 있으며, 이는 타 계열사를 통한 보완 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다만 이후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향되고 건설 등 계열 주력 사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상승하면서 계열 통합 프로파일이 하향 반영된 바 있습니다.
한편 평가 대상 기업의 자체 신용도와 신용 의존성의 변동이 없더라도 계열 통합 프로파일이 변동될 경우 자체 신용도와의 이격도 변화로 인해 계열 요인 반영 수준이 변동되어 최종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현대자동차 계열의 경우 현대카드가, 롯데 계열의 경우 롯데렌탈 및 롯데캐피탈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 지주회사의 신용등급은 계열통합 프로파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 계열 관계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지주회사의 경우 자체 신용도의 산출 없이 계열통합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구조적 후순위성 강도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롯데그룹 계열통합 프로파일 결정 과정에서 롯데지주 신용등급이 하향된 사례나 2024년 계열 핵심 계열사인 LIG 넥스원과 지주사인 LIG의 등급 전망이 동시에 상향 조정된 사례, 2025년 상반기 대한항공과 한직칼의 등급 상향권, 2025년 HD현대 계열의 지주사인 HD현대의 등급 상향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계열관계 요인 관련 평가 요소 중 계열 지원 의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 의존성은 계열과 개별 계열 기업의 긴밀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원의 이행 가능성 수준인 계열 지원 의지에 대한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신용 의존성은 위기 상황에서 최고 경영진의 지원 여부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추정이므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 의존성을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에 기초한 지원 가능성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동기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에 기반한 지원 가능성은 계약의 종료와 함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반면 긴밀한 지배구조적, 사업적, 재무적 관계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 동기와 의지는 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열사 간 지원 수단의 탄력성 또한 신용 의존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점검 요인입니다. 유동성 위기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원 수단이 다양할수록 제약 요인이 적을수록 해당 기업에 보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원 수단의 다양성과 안정성, 법적, 제도적 제약 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로 지원 수단이 의미 있게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용 의존성을 하향 조정하거나 계열 통합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신용 의존성을 판단함에 있어 크게 지배적, 사업적, 재무적 긴밀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요소별로 5단계 점수 체계를 반영하여 평가하며 평가 요소별 가중치에 따라 평균한 후 평가 요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항목을 기타 조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신용 의존성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각 범주별 주요 평가 기준은 제시된 표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당사의 산업별 평가 방법론 총론 2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용 의존성 평가 과정에서 계열 지원 수단의 탄력성 수준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제한 규정과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금융업권별 관련 법령에 의한 계열 지원 제한 규정 등 계열회사 간 지원 수단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채무보증 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상호출자 금지 등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계열 지배구조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 계열사 지분 보유 관련 다양한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방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사항이 신용의존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상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식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이슈 발생 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직간접적인 지원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융 계열사로부터 비금융 계열사로의 지원 수단이나 지원 규모에 의미 있는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내 규제 환경 체계가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감안하여 나이스 신용평가는
그룹 내 비금융, 금융계열 회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금융기업의 비금융기업 지원 가능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그룹 중에서는 삼성, 한화, 다우키움, 현대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용 유전성의 변동이 최종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M&A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어 소속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의 M&A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출자 재원에 한계가 있고 투자 수익 극대화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주요 사업 목적인 사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모펀드가 보유한 기업은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2019년 롯데손해보험, 2024년 SK렌터카, 2025년 MG캐피탈과 SK스페셜티의 등급 변경 건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 집단 간 M&A 과정에서도 이러한 등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에 제시된 2019년 CJ헬로나 2025년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M&A 전에는 소속 그룹의 매각 시도 등으로 인해 계열 지원 가능성이 미반영되어 있었으나 M&A 완료 이후에는 계열 지원 가능성의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등급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또한 위기가 발생한 계열 회사에 대한 그룹의 지원 중단이 발생하여 해당 그룹 내 계열사 전반에 대한 신용유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주요 계열사의 최종 신용등급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KT그룹의 KTENS의 회생 절차 신청건과 2015년 포스코그룹의 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 신청건이 있습니다. 먼저 KT의 사례를 살펴보면 KTENS는 KT의 100% 자회사였으며 그룹 주력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통신망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적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KT 및 계열사의 회사에 대한 높은 지원 의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였으나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해 사전적으로 기대되었던 적극적인 지원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KTENS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KT그룹 내 계열사 전반에 대한 신용유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당사 신용등급 보유 회사 중 KT캐피탈, KT렌탈, KT오토리스 3개사의 신용유전성이 하향 조정되면서 계열관계 요인 반영 수준이 1노치 하향되어 최종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사례를 살펴보면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회사 지분 74% 내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위사업 중 철강 설비 정비 사업의 경우 계열 매출 비중이 높아 계열과의 사업적 연계성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열로부터의 유상증자 수혜 등 실제 그룹의 재무적 지원이 이루어진 점 등도 계열의 지원 의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플랜텍의 워크아웃 신청, 포스 하이알의 법정관리 신청 등 이슈 계열사에 대한 지원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 쇄신위원회 발족 등을 감안할 때 그룹 전반의 계열에 대한 지원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 그룹 내 계열사 중 포스코건설,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엔지니어링, 포스코 ANC 건축사무소 4개사의 계열관계 요인 반영 수준을 1노치 하향하여 최종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평가 대상 기업의 자체 신용도와 계열통합 프로파일, 신용 유전성이 결정되면 계열통합 프로파일과 자체 신용도의 이격도와 신용 유전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유전성이 높을수록 최종 신용등급은 계열통합 프로파일에 보다 근접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신용 유전성이 낮을수록 최종 신용등급은 자체 신용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계열과 높은 긴밀성을 갖는 기업일수록 계열과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게 되며 낮은 긴밀성을 갖는 기업의 경우 계열의 지원 의지가 크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체 신용도가 계열통합 프로파일보다 높은 기업의 경우 신용 유전성이 높을수록 지원 부담이 상승하고 하향 조정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체 신용도가 계열통합 프로파일보다 낮은 기업은 계열통합 프로파일이 동일하다면 신용 유전성이 높을수록 신용 유전성이 동일하다면 계열통합 프로파일과 자체 신용도의 차이가 클수록 상향 조정 가능성이나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나이스 신용평가의 최근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말 현재 나이스 신용평가에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보유한 309개의 기업의 신용유전성 분포를 살펴보면 신용유전성 매우 높음 150개, 높음 53개, 보통 99개, 낮음 7개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열 요인이 반영된 기업은 매우 높음 2건, 높음 16건, 보통 68건으로 신용유전성 보통 및 높음 수준에서 계열 요인 반영 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신용유전성 수준과 자체 신용도와 계열 통합 프로파일 간 이격도가 일정 수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신용유전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는 기업은 대체로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이거나 별도의 계열사가 없는 단일 기업인 경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 신용도와 계열 통합 프로파일 간 이격도가 낮은 편이며 이에 계열 지원 가능성에 따른 조정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신용 유전성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평가되는 기업은 계열 통합 프로파일과 자체 신용도의 이격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이에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한 노치 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계열 지원 가능성의 반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계열 요인을 반영하여 자체 신용도에서 노치 조정이 이루어지는 비중이나 노치 조정 폭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금 전 살펴본 신용 유동성과 이격도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특징과 함께 국내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계열사 간 지원에 대한 규제 환경이나 자본시장 내 감독 기능 등이 강화되어 온 점과 과거 계열사 지원 중단 사례 등이 계열 지원 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상법 개정이 계열 관계 요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은 주로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신용 유전성 수준과 이에 기반한 노치 조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본 상법 개정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소수 주주의 대주주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에 향후 대기업 계열 내 상장사를 중심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원 결정이 과거 대비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계열사 간 지원 가능성이나 지원 규모를 실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약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한 조정 수준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별 기업의 신용도의 변동폭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의 환경 변화가 실제 계열 지원 가능성을 중요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경우 다수의 계열 회사에 대해 계열 요인이 반영되어 노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의 경우 계열사 전반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열 내 비주력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자체 신용도가 열유한 계열사의 경우 계열 지원 가능성을 고려한 노치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과거 대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제반 입법 진행 경과와 구체적인 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규제 조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그룹의 계열사 지원 관련 의사결정 등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경우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계열 지원 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 신용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슈 리포트를 참고하시거나 제시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